화면 잘 보이죠, 다들? 자, 이쪽이 아이고. 저번에 안 들어오셨는데 다나님은 혹시 보셨나요? 제가 올려드린 강의 영상? 저 주차 때 거? 봤어요. 아, 봤어요? 혹시 이해되세요? 엄청 빠르게 설명드린 거거든요. 어, 제가 3D 자체가 처음이라 가지고 네네네. 어렵긴 했는데, 네. 괜, 음, 여러 번 봐가지고. 아, 여러분, 네. 그래도 해보셨어요? 따라 하시는데, 따라 해보셨어요? 뭐, 컷 만드는 거? 컵이랑 그 영상 다 따라서 해봤어요. 어우, 좋습니다. 이게 제가 워낙 좀 빨리 말을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 스터디 목적 자체가 여러분들 빨리 진도를 빼고, 다 같이 하려고 해가지고 되게 빠르게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기능 같은 것도 제가 엄청 띄엄띄엄 건너가서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도 이러한 기능들이 있다는 걸 빨리 보여드리고, 그 기능들에 대해서 내가 세부적으로 탐구하고 싶을 때는 유튜브나 그런 데에서 직접 이제 독학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어, 제대로 이제 또 다시 짚을 때는 유튜브나 그런 거 많이 검색해서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일단은 뭐 모르시는 거 있으면은 일단은 톡방에다 물어보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해 드릴 거고요. 저도 모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제가 톡방에다 저기 뭐냐 저 한국 시네마포드 유저 그룹 제가 그거 드렸죠. 네, 여기 있는 거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그 시네마포드 저기 헬프 저기 공식 사이트인데 저거 가가지고 찾아보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독학에. 그래야지 좀 이제 빨리빨리 뺄 수 있어가지고 또 하다 보면 좀 재밌어가지고 3D가. 네, 그리고 이거 플러그인들인데 이 포레스터라는 플러그인은 식생 있잖아요. 나무나 풀을 생성하게 만드는데 도와주는 플러그인이고, 이 매직 센터라는 플러그인은 이제 물체에 오브젝트 축이 엇나가 있을 때 그 해당 오브젝트 중심축으로 맞춰주는 플러그인이고요. 드롭 투 플로어는 이제 이 지금 워크 뷰에서 보이는 지금 여기 흰색 선들의 그리드 있잖아요. 이 평면에다 강제적으로 맞춰주는 플러그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아, 일단 빼야겠다. 들어 이거를 이제 익스텐션이 있거든요. 아마 그 제가 설명해드린 폴더에 플러그인을 넣으면 그럼 이제 메이크 센터 가면은 가운데 이제 맞춰지고, 뭐 드롭 투 플로어 하면은 뭐 바닥에 맞춰줍니다. 이 바닥에 맞춰지는 기준이 좀 오락가락해서 정확히 쓰는 방법이 있었는데 음 잠시만요. 아우, 이건 잘 안되네. 일단 그냥 기본 큐브로 해볼게요. 이렇게 딱, 네, 이 바닥에 떨어지는 플러그인이라 나중에 가구나 그런 거 뭐 배치하실 때 딱 맞아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거라 그런 플러그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바로 옥테인 렌더러 한번 들어갈 거여가지고 어
다나님은 옥테인 렌더러 결제까지 하셨나요? 설마? 아직? 아직은 안 하셨죠? 다나님? 아, 네, 아직 아직 결제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뭐 혹시 결제하실 생각 있으세요? 이게 월마다 끊으면 거의 24,000원 정도여가지고 네, 어떤 사람한테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가지고 어, 결제하실 건가요? 옥테인 렌더러를? 있으면 좋은 건가요? 아무래도 이게 3D 스터디이기 때문에 이제 렌더까지는 가야 돼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그때 한번 스터디 영상 있을 텐데 옥테인 렌더러 제가 쓰는 거 간단히 보여드렸을 텐데 잠시만요. 이제 이렇게 옥테인 렌더가 이거 이 창이거든요. 오른쪽 창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렌더러로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재질이 있으면은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건데 뭐 시네마 4D 기본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 렌더러는 어떤 방식이냐면은 어, PBR이네. 이제 이 옥테인 렌더러하고 시네마 4D 기본 렌더러가 있는데 이거 차이가 뭐냐면은 제가 좀 더 렌더링이 좀 많이 해야겠네. 아우 너무 많이 했나? 이제 보시면은 방금 투명 재질로 해야겠다. 네, 지금 이렇게 보이죠? 이게 지금 렌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렌더가. 이게 시나리오포드 기본 렌더인데 이게 단점이에요. 이렇게 계속 확인할 때마다 컨트롤 R 눌러가지고 렌더링을 거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되게 가벼운 스케일이거든요. 그 프로젝트 자체 무게가. 근데 벌써 이 정도 걸리면은 나중에 작업을 하실 때 확인하려면은 컨트롤 R 누르고 뭐 3분, 10분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이런 방식에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게 CPU 렌더러 방식인데 이러한 방식은 보통 이제 규모가 엄청나게 큰 회사 같은 데서 쓰고요. 디즈니나 그런 픽사, 네, 그럴 때 쓰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 그, 그때그때마다 눈으로 확인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옥테인 렌더러는 이제 반대로 이제 CPU가 아니라 GPU 방식인데 얘는 이제 한번 키면은 이제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실시간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옥테인 렌더러 아니면은 레드시프트 렌더러 같은 이 렌더러를 하나 구독료를 결제하고 쓰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출력할 때도 속도가 엄청나게 차이 나고요. 한 10배 정도 차이 납니다. 기존 렌더러하고. 뭐 굳이 강제는 아니니까 뭐 딱히 결제를 강제하는 건 아닌데 뭐 나중에 제대로 뭐 배우실 때 같이 이게 스터디 할 때 네, 못 따라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오늘 대충 이거 보시면은 이게 살짝 목차 목차라고 만들었는데 전에 했던 거에서 좀 더
모그라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일단은 모그라프 저희가 말씀드렸잖아. 여기 모그라프가 뭔 뜻이냐면은 여기 써 있어요. 모그라프라고. 쉽게 말해서 여기 이 클로너에 있는 기능들이 다 모그라프 기능이에요. 그러면 여기 다 똑같아요. 여기 이 창에 있는 것도. 그래서 모그라프 한번 제가 아무거나 사용을 해볼게요. 클로너로 한 100개 정도 만들고 그리고 모델링 하실 때 이 그리드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다 써 있거든요. 오른쪽 밑 하단에 500cm로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그리드 한 칸이 가로 세로 500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은 나중에 내가 오브젝트 모델링 했는데 너무 크거나 작으면은 나중에 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렌더러에서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클리핑 이제 카메라 시점이 클리핑 된다고 해가지고 오브젝트가 이렇게 가까이 가도 다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 그리드가 몇 센티미터인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가능하면은 현실 사이즈에 맞는 모델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척도나 비율 확인한 것도 간편하고요. 아무튼 지금 500이면 그래도 좀 크니까 전체적으로 좀 줄여볼게요. 1m, 5m 기준으로 해야겠다. 일단은 간단하게 있으려고 이제 큐브로 들였는데 이제 클로너로 이렇게 복사를 했을 때 내가 만약 어떤 임의의 오브젝트를 좀 무작위로 두고 싶다 그런 경우가 반드시 생겨요. 그 전에 이제 예를 들어 내가 클로너를 사용할 때 꺼볼게 한번. 얘도 한 10cm. 내가 예를 들어 클로너를 복사할 때 두 가지를 섞은 상태로 이제 클로너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 두 개 그대로 그냥 넣으실 수 있어요. 클로너에. 그럼 이렇게 이제 임의로 이렇게 복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모드가 있고 다양하게 있고 이제 입력값을 조절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트랜스폼에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렇게 각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펙터스를 이제 알아볼 건데 이제 내가 만약 이 선택한 이 오브젝트들을 클로너를 복제한 다음에 내가 임의로 랜덤의 위치를 좀 클론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이펙터 모그라프 이펙터에서 랜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끌어당겨서 이펙터스 안에 랜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랜덤 보시면은 이 파라미터 값이 있거든요. 이제 파라미터 값이 뭐라 되어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50, 50, 50이 세팅되어 있어요. 일단 0으로 해볼게요. 0으로 하니까 아직 아까 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 돌아오죠. 값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X축으로 랜덤하게 이제 위치시킬 거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Y축으로 또 할 거면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랜덤한 위치 값을 하는 이 랜덤라이즈가 있고요. 랜덤이지구나. 랜덤아이즈 맞구나. 랜덤아이즈 효과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 로테이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예를 들어 180도 안에서 내가 변수를 주고 싶다. 그럼 0에서 180도까지 이 랜덤아이즈가 랜덤한 함수 그대로 해당 속해 있는 이 스피어와 큐브의 각도를 다 조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여기 H축하고 P축하고 B축
그러니까 X축, Y축, Z축인데 이름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하면 이제 회전까지 다 랜덤한 함수로 먹여지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어쩔 때 많이 쓰이냐면은 나무나 풀 같은 거 배치할 때 다 일렬 그대로 붙여져 있으면 징그럽잖아요, 뭔가. 그래서 그런 거 배치할 때 이제 위치도 약간 좀 랜덤 함수 걸어주고 이제 로테이션 함수도 좀 걸어주고 그렇게 해서 좀 자연스럽게 만듭니다. 체크 박스를 이제 열어주셔야지 이게 뜨고요. 스케일도 있어요. 그래서 스케일도 있어서 이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X축 사이즈로 길게 할 거면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뭐 반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스케일을 할 때 이제 유니폼 스케일이라고 있는데 이 유니폼 스케일은 뭐냐면은 X축, Y축, Z축 그냥 다 통일해서 하나의 파라미터로 사용했다는 의미인데 뭐 굳이 이제 내가 정비례 방향으로 크기를 키우겠다 그러면 이거 쓰시면 됩니다. 체크하셔서. 그리고 앱솔루트 스케일이 있는데 이거는 뭔 말이냐면은 이제 절대값이죠. 앱솔루트가. 그래서 이제 원래 유니폼 스케일을 하면은 뭐냐면은 이 스케일에 대해서 0.2배만큼 키우는 건데 따지고 보면 이제 1.2배죠. 원래 있는 오브젝트 크기에서 1.2배를 곱하는 거니까. 그래서 0.2가 1.2배로 커진다 아니면 작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작아지는 것도 있고 커지는 것도 있죠. 근데 내가 만약 크기만 키우고 싶다 그러면 앱솔루트 걸어서 절대값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커지게 됩니다. 방향으로.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랜더마이즈 보면은 컬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안 써봤어가지고 이펙터 컬러. 그래서 컬러도 임의로 이렇게 걸 수가 있고요. 커스텀 컬러 걸어가지고 이제 또 색상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넘어갈게요. 여기도 랜더마이즈는 이런 효과고요. 또 모그라프에도 엄청 다양하게 많습니다. 플레인이라는 효과도 있고요. 이제 이건 무엇이냐? 플레인은 쉽게 말해가지고 이게 이제 플레인이잖아요. 오브젝트가 플레인. 네, 쉽게 말해서 평면에 어떤 효과를 걸어주는 걸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보자. 보이기 쉽게 크기를 한번 제가 걸어볼게요. 그리고 반드시 이제 뭐 적용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벡터스에 하나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지금 플레인 지금 들어가니까 적용이 됐죠. 그리고 이거 누르면 이제 끌 수가 있고 임시적으로 아니면은 이제 효과 그냥 크기 자체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기능은 무엇이냐? 이거 플레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이제 드랍을 하시게 되면은 오브젝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일단은 다 효과가 먹습니다. 해당 효과가. 그래서 지금 스케일을 켜보니까 지금 다 먹고 있죠. 그래서 필드스에 가서 이제 영역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해하기 쉬운 박스 필드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박스 필드를 만들고 다시 이제 파라미터 값할게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저희가 준 효과는 이 크기가 커지는 효과고요. 0.5만큼 그냥 키울게요. 그리고 지금 밑에 여기 박스 필드가 생겼죠. 그래서 이 박스 필드를 이용해서 보면은 여기 이 박스 필드 안에 있는 것들은 이 플레인의 효과를 받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박스 필드를 지금 제가 아래로 내려보면 서서히 닿죠 이게. 그래서 닿는 부분들은 지금 이렇게 빨간색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빨간색 됐다고 해서 렌더러 해서 빨간색 보이네. 네, 잠시만요.
네, 이거 끄면은 안 보이고요. 그 이게 버전마다 또 달라가지고 이제 이거 끄면은 이제 안 보이네요. 이거 끄면은 효과도 사라지네. 아닌가? 음... 이것도 있구나. 아, 이 사인 그래프 누르시면은 어쨌든 효과가 삭제된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색깔을 빼도 효과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네. 그래서 굳이 내가 색깔을 바꾸고 싶지 않다면 그냥 이거 끄시면 되고. 어차피 또 옥테인 렌더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은 솔직히 이거는 하나만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편의상 일단 켜둘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효과가 먹죠. 그리고 이제 이 필드가 안쪽에 큐브가 하나, 바깥쪽에 큐브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은 안쪽에 있는 큐브는 100%의 효과를 받는다는 뜻이고 이 바깥쪽에 있는 큐브는 0% 효과. 그래서 0에서 100까지 점진적으로 안에 있는 힘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설명은 여기 이제 이 박스 필드 누르셔서 리매핑 가시면은 이 효과에 대한 이제 그래프가 뜹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100%고요.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0%죠. 그래서 내가 만약 나는 일률적으로 다 100%를 주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점들 보이잖아요. 점들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 미니멈을 올리시거나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최대값도 이제 조절할 수 있고요. 인버트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스케일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미니멈을 올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이너 오프셋을 올려가지고 큐브하고 일치를 시킬 수 있겠네요. 이게 더 정확하네요. 이너 오프셋이. 그래서 이너 오프셋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보면 이제 100% 효과가 다 먹는 거고요. 또 말했던 듯이 이제 근데 만약 이제 포지션 값이 걸려 있으면은 이제 이 박스 필드 안에 있는 거는 X축으로 50cm만큼 이동한다라고 걸려 있으면은 지금 굉장히 딱딱하게 움직이죠. 이게 100%에서 그런데 좀 줄여가지고 보면은 서서히 이렇게 밀려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부드럽게 하는 것도 나중에 관건이고요. 그래서 이런 게 다 어차피 이제 키프레임 다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모션 그래픽을 하실 때 지금 프레임이 너무 많네. 이렇게 이동하는 이제 필드를 이동시키면은 네, 다양한 모션들을 좀 만들 수 있고요. 이거 지금 제가 좀 허접하게 만들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창의적으로 하시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레인 그리고 이제 플레인 효과에 필드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보면은 박스 필드도 있고요. 캡슐 모양의 필드도 있고요. 그리고 스피어 필드도 있고 이제 리니어 필드도 있어요. 이제 리니어 필드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리니어 필드가 생겼는데 이 안쪽을 지나가서 바깥쪽으로 닿는 순간 그건 다 전부 이 효과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박스 필드는 공간이 한정적이잖아요. 엄청 크기를 키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 오브젝트가 서로 엄청 멀리 떨어져 있고 엄청 광역일 때 그럴 때는 이제 리니어 필드 사용해서
어차피 지금 이 네모칸이 굳이 아니더라도 이 X축 기준을 따라서 전부 다 효과를 받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얘가 이렇게 삐져나와 있어도 다 받아요. 그래서 되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럴 때 굳이 박스 필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제 리니어 필드를 사용해서 엄청나게 커다란 벽이 통과를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렇게 생긴 벽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 효과가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이제 서서히 들어가게 할 건지 이 크기를 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고요. 이게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생긴 모양이. 여기도 이거 다 역시 회전 가능하고요. 그래서 뭐 굳이 X축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리니어 필드는 이런 용도고요. 보통은 박스 필드하고 리니어 필드 제일 많이 쓰고요. 랜덤 필드는 있는데 랜덤 필드는 되게 복합적인 거여서 아마 쓰실 일이 좀 없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계속 움직이는 대로 이 시드값이 계속 변형이 되면서 랜덤 함수를 주는 거라 이건 좀 어렵고요. 그냥 보통은 이제 모션을 줄 때 이제 이 플레인 효과를 이용해서 필드를 걸어줘서 해당 이제 효과를 포지션 값이나 로테이션 값이나 스틸 값 줄 거를 정해서 이제 그 필드를 움직여서 모션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떤 거 만들 수 있냐? 예를 들어 큐브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50 그리고 플레인 가서 한번 필드에서 리니어 필드 사용해서 이제 싹 지나가면 파도처럼 일어나게 한번 해볼게요. 파도처럼 이렇게 큐브들이 올라가려면은 어 x 값이 아니라 y축 값으로 한 50 정도. 네. 그럼 이렇게 지나가죠. 아 근데 이거 리니어 값이어서 뭐 리니어 값 쓰면 안 되고 리니어 값이면 지나가면은 계속 이게 100%이기 때문에 어 박스 필드로 할게요. 더 키워야겠네. 그래서 여러분들 박스 사이즈는 여기서도 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보시면 되고요. 크기도 이 정도. 그러면 이렇게 테스트 해보시고 적당한 크기 필드를 맞춰서 이제 이 필드에다가 한번 이제 키프레임 한번 간단하게 줘볼게요. 키프레임 주실 때 이 코디네이트의 약자인데 여기서 이제 해당 포지션에 대한 키프레임 줄 수 있고요.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르면 이제 빨간색 표시가 됩니다. 이제 키프레임이 바뀌었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반드시 키프레임을 여기가 이제 타임라인 바인데 이제 프리미어 프로나 그런 것좀 다 똑같습니다. 타임라인 바인데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제 재생이 되고요. 한 이제 내가 뭐 70 프레임 뒤에 가서
여기에 위치시키고 싶다. 위치시킨 다음에 반드시 이제 노란색 프레임은 이제 얘가 이만큼 움직였다. 이제 이거 눌러가지고 고정시켜줘라는 의미인데 이거 반드시 이거 한번 누르고 해야지 됩니다. Shift F3 누르면은 이렇게 타임라인 바 나오고요. 키프레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죠. 키프레임이 여기 하나 박혀있고 여기 하나 박혀 있어가지고 리니어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도프시트용 키프레임 표고 커브로 보시려면은 여기 두 번째 거 커브로 보셔서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기본 세팅 값은 다 커브가 이렇게 이미 다 들어가 있고요. 뭐 내가 뭐 선형을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고 고정은 이렇게 하면 되고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부드럽게 커브 자연스럽게 줄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건 좀 나중에 설명드릴 얘기고 일단 키프레임 확인해 보는 거고요. 이 키프레임 혹시 작업을 하시려면은 Alt 오른쪽 클릭하셔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은 좀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려면 Alt 누르고 휠 클릭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희 워크뷰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키가. 그래서 일단 재생 한번 해볼게요. 한번. 네, 그럼 이렇게 쓰나미처럼 이렇게 파도가 올라오죠. 좀 크기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로테이션 값을 좀 주고 싶다. 한번 60, 60, 60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닿으면서 큐브가 이렇게 회전하게 됩니다. 이런 용도고요. 또 박스 필드 자체를 가운데에서부터 키워가지고 수면을 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백 100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막 크기를 키운다면 이렇게 크기를 키울 수도 있고요. 물결 치는 모양은 어떻게 했더라? 이 필드 자체가 아마 이중으로 필드를 걸어서 하나는 이제 크기를 키우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하되 또 하나는 또 하나 또 걸어서 하나는 이제 반대로 가게 해야 됐었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독학하시고요. 죄송합니다. 알았었는데 까먹었네요. 그래서 만약 모션으로 자주 작업을 하실 분들이라면은 이 플레인 효과나 아니면은 다른 모그라피 이펙터에 굉장히 많거든요. 딜레이를 거는 효과나 랜덤 효과도 있고요. 쉐이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향에 맞춰가지고 뭐 오브젝트 포지션이 로테이션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점진적으로 크게 하는 스텝 효과도 있고요. 시간
가는 거에 따라서 만드는 타임 효과도 있습니다. 그거는 유튜브 강의가 워낙 관련된 게 수백 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지금 네. 그리고 모그라프에서는 제가 클로너하고 보르노이 프랙처 이거 두 개밖에 안 써가지고 나머지 매트릭스나 프랙처나 모스플라인이나 트레이서 텍스트는 일단 쓰긴 하는데요. 텍스트는 뭐냐면은 그냥 이것도 그냥 제부터 이거 오브젝트 계열인데 네, 예를 들어 자막 3D 자막을 만들 수 있을 때 이제 여기 텍스트 스플라인에 내가 예를 들어 이거 치면은 이제 네,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폰트 조절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폰트 자막 같은 거나 3D 글씨 같은 거 만들고 싶을 때 이 기능 이용하시면 됩니다. 렉이 걸리네.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 중에 이해 안 되는 거 있나요? 이렇게 뎁스 조절할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 보로노이 설명하기 전에 보로노이는 이제 파편 같이 깨지는 거 하는 효과라 그 이전에 시뮬레이션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좀 재밌는데 시뮬레이션이 이제 플레인 하나 크게 만들어 주시고 적당히 그리고 큐브 하나 만들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큐브는 뭐 적당하게 스플라인 세그먼트를 보통 한 8개만 줘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그럼 이제 시뮬레이션은 말 그대로 이제 물 현상을 시뮬레이션을 하는 효과인데 예를 들어 내가 이 큐브를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딱 떨어지게 하고 싶어요. 근데 보통 그러려면은 그냥 키프레임을 찍으면 돼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이 오토킹 하고 누르고 오토킹을 누르면 이제 알아서 자동적으로 이제 내가 움직이면은 키프레임이 자동적으로 바뀝니다. 근데 그 첫 번째 할 때는 무조건 이 코디네이트 가가지고 한 번씩은 박아줘야 되고요. 이 키프레임을 예를 들어 내가 이제 키프레임으로 이제 이제 모두 다 수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튕기고 한 번 또 내려오고 한 번 또 튕기고 한 번 또 내려오고 이게 되겠죠? 근데 어색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뭐 프리미어 프로나 애프터 이펙트 다뤄보신 분이라면 이 키프레임 관련해서 이제 곡선을 수정하실 줄 아는 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곡선이에요. 그래서 이런 곡선은 실제 중력하고는 맞지 않는 곡선이기 때문에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키프레임 누르고 Shift 누르시면은 이렇게 수정할 수 있고요. 그냥 이렇게 누르시면은 얘가 왔다 갔다 합니다. 동시에. 그래서 Shift 누르고 중력 그래프가 이제 X축으로 가면 갈수록 Y축으로 더 빨리 떨어지는 그래프니까 이렇게 만들고 첫 번째는 그리고 이제 바로 튀어오를 때 반발력이 제일 세니까 이렇게 급하게 커브를 만들고 다시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3D 애니메이션 배우신 분들은 아마 어떤 그래프를 만드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제 좀 더 줄여야겠죠? 네, 보통 이렇게 그냥 애니메이션을 줍니다. 키프레임 가지고. 근데 굳이 이렇게 간단한 어찌 물리 현상을 이용할 모션이라면은 굳이 키프레임을 안 주고 그냥 시뮬레이션을 걸 수 있어요. 그걸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큐브 오른쪽 클릭해서 시뮬레이션 태그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지드 바디가 있고 소프트 바디가 있는데, 네, 리지드 바디로 할게요. 그리고 플레이는 시뮬레이션에서 콜라이더 바디를 할 건데, 이 콜라이더라는 뜻은 충돌이고요. 그래서 항상 구별을 잘 해주셔야 될 게, 이 태그를 달 때 부딪히는 물체와 떨어지는 물체를 구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떨어질 물체는 리지드 바디를 해주셔야 되고, 바닥이나 벽같이 움직이지는 않는데 충돌 받을 물체들은 콜라이더 바디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시네마 4D의 시뮬레이션하고 다이나믹스 기능이고요.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재생을. 그럼 이제 알아서 걸어집니다. 이제 알아서 떨어지죠.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지금 재생 중이잖아요. 재생 중인데 지금 멈췄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안 움직이고요. 리지드 발리 리지드 바디와 걸린 이제 물체는 타임라인 중간에는 절대로 안 움직여지고 반드시 이제 0프레임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한번 꺼볼게요. 잘 되죠. 그리고 이제 리지드 바디에 들어가시면은 다양한 게 있습니다. 일단은 어디 보자. 다이나믹스 콜리전. 네, 콜리전 한번 가볼게요. 충돌 관련돼서 설정을 할 수 있는 건데, 세 가지 탭이 크게 있고요. 바운스하고 프릭션, 콜리전 노이즈 있고요. 이 바운스 같은 경우는 뭔 말이냐면은 이제 얼마나 튀기게 할 건지.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50% 정도 해주면은 약간 얘가 네, 잘 튀죠. 훨씬 더. 그리고 너무 짧으니까 지금 타임라인 전체적으로 여기 가면 최대치를 키울 수 있습니다. 한 600프레임 정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바운스 50% 하니까 되게 잘 튀죠. 이 프릭션은 마찰인데 마찰 개수는 이미 충분히 높은 상태여서 한번 바운스를 좀 낮춰보고 마찰 개수 한번 0으로 해볼게요. 이거는 9로 해야지 좀 더 잘 될 것 같네요. 9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거 이제 좀 한 번 더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콜리전 보시면은 이 쉐이프가 있어요. 오토매틱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콜리전의 쉐이프라는 건 뭔 뜻이냐? 지금 이게 지금 구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충돌 받을 이 영역의 모양은 아마 정사각형일 거예요. 정육면체 모양일 거예요. 그 이유가 콜리전 쉐이프가 너무 디테일해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조각상 모델을 떨어뜨리는데 그 조각상 모양 그대로 콜리전 쉐이프를 가지고 있다면은 엄청나게 렉도 많이 걸리고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토매틱을 두시면은 최대한 사각형으로 얘가 짜집니다. 그 콜리전 충돌을 받을 모양을. 그래서 이 오토매틱을 보통 무빙 메쉬로 바꾸면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물체의 표면에 따라서 그대로 변화하게 되고요. 다시 한번 떨구면은 바운스를 좀 늘려야 되나? 어우, 이렇게 어색하지? 네, 세그먼트 값이 문제였네. 그래서 마찰 계수 없어가지고 좀 계속 미끄러지죠. 그냥 마찰 계수가 좀 높으면은 더 심하네. 오히려 마찰 계수 높아가지고 더 잘 튀는 것 같네요.
한번 나중에 좀 더 테스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프릭션 값이 마찰력을 높이는 건 맞고요. 예, 콜리전 이제 노이즈는 뭐냐면은 이제 한번 바닥면에 튀고 날 때 어디로 튈지 그거에 대한 노이즈 값을 올려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얘를 좀 더 높이면 높일수록 좀 사방팔방으로 네 이상한 방향으로 좀 더 튀어나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 효과고요. 그래서 한번 큐브 관 모양을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아마 시네아포디 포트폴리오 가면은 한 번쯤 보신 적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골드버그 같은 거를 좀 따라해서 만든 포트폴리오가 되게 많거든요. 튜브 관 모양 네, 이 정도 잘라볼 거고요. 지금 여기 페이스가 비어 있으니까 닫아볼게요, 이걸로. 크기도 좀 줄여보고 여기다가 한번 새로 콜라이더 바디 달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튜브를 계속 이으면은 이제 재미나게 이제 골드버그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떨어뜨리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많이 만들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오토매틱은 기본적으로 좀 그 자동화 돼가지고 쉐이프가 맞춰지는 거고요. 박스는 말 그대로 박스 형태로 가장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무빙 메쉬가 제일 정확합니다. 스태틱 메쉬는 누르면은 일단 안 움직입니다. 무빙 메쉬가 일단 제일 정확하고 제일 아마 오래 걸릴 거예요.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다음 이제 한번 소프트 바디를 걸어볼게요. 소프트 바디는 약간 젤리같이 진짜 부드러운 재질을 가지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네 엄청 계산이 복잡하게 들어가서 렉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컴퓨터 안 좋으신 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소프트 바디는 이렇게 되죠. 소프트 바디는 되게 효과창이 많은데 여기 있는 파라미터 값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 값이 정확하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 모르겠다 싶을 때 제가 말씀드린 C4D 헬프 홈페이지 가셔서 예를 들어 지금 이 효과가 다이나믹스 관련 탭이니까 다이나믹스 관련이나 시뮬레이션 탭에 가셔가지고 이게 다 써져 있습니다. 어떤 효과들인지. 그래서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프링스에 관련해서는 이게 계산할 때 지금 여기 보시는 세그먼트를 토대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각 세그먼트가 용수철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서로를 끌어당겨가지고 이걸 계산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트럭처는 이제 구조를 유지하는 힘일 거고요. 전보다는 구조가 좀 잘 유지가 되죠. 500이니까. 댐핑은 저항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아마 차이가 그렇게 드라마틱은 하지 않은데 훨씬 더 좀 저항값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탄성 한계도 있고요. 뭐 유연성 또 여기에도 관련된 또 댐핑 값이 있고 탄성 값이 있습니다. 저는 소프트 바디는 유튜브 영상 보시면은
이제 이런 영상들이 많은데 이런 걸 이제 소프트 바디 태그를 이용해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심심하실 때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드리고요. 소프트 바디는 이런 내용이고요. 콜라이더 바디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콜라이더 바디 태그를 한번 볼게요. 콜라이더 바디는 이제 똑같이 있고요. 다이나믹스 가시면은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는데 원래도 이제 프릭션하고 바운스 탭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지금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무슨 기능인지 모르겠네요. 리니얼 벨로시티 트레시홀드가 있고 앵글러 벨로시티 트레시홀드도 있는데 이거는 저도 처음 보는 기능이어가지고 15D 헬프 뒤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바뀌었네 이게. 혹시 모르니까 또 하나 설명드릴게. 이제 이 트리거가 있거든요. 이 트리거는 뭐냐면은 아니다. 여기도 이건 제가 다이나믹스 탭으로 갔네요. 제가 모르고 콜리전 이제 똑같이 있습니다. 콜라이더에도 바운스 탭이 있고 프릭션이 있어가지고 이제 서로 얘네 둘 다 가지고 있고요. 내가 바운스를 0으로 한다. 그럼 되게 적게 튀겨지겠죠? 아예 안 튀겨지거나. 그래서 여기서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1000% 하면은 여기도 좀 상호한 게 있어가지고 또 한번 1000%를 해볼게요. 오, 날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날라가고요. 똑같이 이제 이 효과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트리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트리거는 다이나믹 스텝에 가면 있는데 이미디어틀리가 있고 뭐 온 콜리전이 있어요. at velocity pick도 있고요. express도 있는데 이미디어틀리는 이제 말 그대로 바로 그 즉시 이제 저희가 실행을 하면은 재생을 하게 되는 트리거고요. 온 콜리전은 이제 충돌을 받을 때 온 콜리전을 하고 하면은 이제 충돌이 없으니까 얘에게 충돌을 주는 물체가 없으니까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충돌을 줄 물체를 한번 더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얘가 떨어지면서 얘 한번 칠 거니까 얘가 한번 움직일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움직이죠. 그래서 온 콜리전이란 트리거도 있습니다. at velocity pick는 제가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시뮬레이션 기능은 이렇게 있고요. 리지드 바디하고 소프트 바디는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클로즈 관련된 설명인데 클로즈는 이제 천과 관련된 재질에 대한 시뮬레이션 설명이고요. 이제 플레인 보시면은 일단은 천 재질은 좀 많이 렉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각자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이 세그먼트 값 조절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50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큐브에 보면은 필렛이라고 자동적으로 좀 둥글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는데 일단은 좀 둥글게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제가 뭐 일단은 시뮬레이션 태그에
클로즈를 걸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리지드 바디랑 똑같습니다. 시뮬레이션 태그에 클로즈 콜라이더 걸게요. 그래서 클로즈 콜라이더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 주의하면서 콜라이더를 잘 하셔야 되고요. 아까 전에 똑같이 이제 충돌을 받을 물체는 콜라이더고 충돌을 할 물체는 그냥 클로즈 태그 걸었으면 됩니다. 일단 재생 한번 해볼게요. 재생을 하면은 안 돼요. 일단은 뭐냐면 아무런 변화도 없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 플레인 이 천 걸어준 게 이 메이크 에디터블이 전혀 안 되기 때문인데 이제 이 플레인이라는 오브젝트 속성 값을 버리고 그냥 폴리곤화가 되어야지 이제 이 클로즈 태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메이크 에디터블 하면은 이제 오우 네 천이 돼버리죠. 중력값이 좀 센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지금 이렇게 천이 된 거예요. 되게 좀 퀄리티가 후진데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 세그먼트를 많이 주면 줄수록 좀 더 효과가 천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이 계산이 좀 정확하지 않은 이유는 이 셀프 콜리전도 꺼놨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렉이 많이 걸리는 시뮬레이션 태그이기 때문에 이 셀프 콜리전 켜주시면은 이제 이 천이 서로 닿을 수도 있잖아요. 펼쳐지거나 이제 떨어지면서. 그래서 이 셀프 콜리전을 키면은 서로 닿는 면들을 이제 또 충돌시켜주는 효과이기 때문에 계산이 한 번 더 정확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태그 가보시면은 되게 여러 가지 속성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터레이션스라는 이제 단어도 있고요. 스티프니스나 뭐 플렉시언, 뭐 러버, 러버도 있고요. 그리고 바운스도 있고 프릭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터레이션스하고 스티프니스는 이제 경직도, 이제 처음에는 경직도와 관련된 태그고요. 한번 올려볼게요. 이제 아까 전하고 좀 많이 다르죠. 천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좀 강해져가지고 이렇게 1로 될 때보다 훨씬 더 네, 좀 더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좀 올려주면은 경직도가 좀 커지고요. 이 스티프니스도 경직도인데 이거는 한번 주름이 좀 많이 생길 겁니다. 이거 없애면 좀 더 줄여야 되나? 지금 제 눈에 좀 살짝 차이가 나는데 이거 스티프니스도 이제 경직도와 관련된 세팅이고요. 플렉시온은 이제 유연성에 관련된 세팅이고 한번 이제 값을 한번 조절해 보시면서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러버는 이제 고무 속성인데 일단 좀 줄여볼게요. 러버를 올리면은 약간 고무 같은 속성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도 안 되게 드러내고 있는데 그냥 경직도를 좀 높여가지고 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래서 되게 탄성이 강해지고요. 경직도에 따라서 이 고무 속성도 좀 다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 적당하게 고무 재질을 넣으면은 되게 단단해지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고무는 고무 속성도 있고요. 뭐 천은 아마 좀 바운스가 잘 안 될 텐데 기본적으로 바운스 관련 탭도 있고요. 유즈 티어라고 해서 일정 이상의 충격이나 늘어짐이 가해지면은 찢어지는 속성도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지금 지저분한데 음,
안 끊어지네. 구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클로즈는 한번 걸면은 그 건 시점 이상부터는 이게 안 움직입니다. 절대로. 무슨 짓을 하든 크기도 안 먹고요, 각도도 안 먹어가지고 이거를 내가 움직이고 싶거나 어떤 조절을 하고 싶을 때 뭐 너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태그를 일단 옮긴 다음에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태그가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어떠한 이제 좌표 움직임도 먹지 않아가지고 이제 너를 하나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냥 태그 옮길 때를 아무데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수정할 때만 태그를 해제해 주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다이나믹스 바디가 왜 들어가 있지? 네. 드디어 찢어지네요. 네, 구로 하니까 찢어지네. 네, 그래서 일정 충격이 되면 이렇게 찢어지는 티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효과들 보시면은 많이 그래도 폴리곤 그 특유의 딱딱한 느낌이 있어서 별로인 것 같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때는 보통 이제 서브 디비전을 걸거나, 서브 디비전 걸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이죠. 보통은 이제 서브 디비전 많이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이제 진짜 천 같죠. 서브 디비전을 걸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Shift C 눌러주셔서 클로즈 전용 이제 서페이스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걸어볼게요. 서브 디비전 한번 효과 꺼볼게요. 이것도 여기 안에 서브 디비전 효과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거를 쓰셔도 돼요. 너무 많나? 근데 이 효과는 이 효과에 있는 서브 디비전 효과는 뭔가 부드럽게 당겨지는 느낌이 아니어서 잘 섞어서 둘이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클로즈 서페이스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제 티크니스라고 해가지고 두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께를 한 0.1 정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천의 두께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클로즈를 사용하신다면 이제 클로즈 서페이스하고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를 적절히 섞으셔서 두께하고 이제 서브 디비전 정도를 좀 정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천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되고요. 되게 많이 걸리니까 좀 이따 빼놓을게요. 작업하실 때는 확인을 하고 계산이 빨리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에 1차 강의 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작업할 때는 이렇게 이런 거 효과를 꺼두시고 나중에 최종으로 확인하실 때 이런 거 다 켜두시고 렌더를 돌리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 클로즈 태그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게 있어서, 포스 가시면은 그래비티가 있습니다. 이 그래비티 영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른 리지드 바디나 다른 시뮬레이션 효과에도 그대로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 중력 계수가 현실에서도 마이너스 9.81cm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9.81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드래그는 저항값이고 아마 중력에 대한 저항값일 거예요. 그래서 100%를 해두면은 네, 잘 안 떨어지고요. 0으로 해두면은 네, 그대로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윈드 디렉션이 있는데,
바람이 어디로 불지 이제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을 한번 제가 불어보게 할게요. 한 10cm 하고 윈드 스트렝스도 한 0.5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효과가 좀 안 세네요. 좀 더 높여볼게요. 더 세게 해야 되나? 응? 뭐지? 어? 어허. 아, 됐다. 아, 좀 스트링스 값을 좀 많이 높여야 되네. 이제 보면 이제 X축 방향으로 이제 바람이 불죠. 그래서 바람을 불게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Y축 방향도 좀 방향을 주면은 아예 날아가 버리고요. 이렇게 슝 날아가고 그러죠. 그래서 다양한 애니메이션 줄 수도 있고요. 자유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윈드 터뷸런스 스트렝스는 아마 그 바람 부는 거에 대해서 좀 난풍이 좀 부는 정도를 주는 값이고요. 뭐 바람 저항 값이나 에어로 이제 저항값도 있습니다. 공기 저항값도 있어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가 있는데 여러분들 작업을 하실 때 실시간적으로 나중에 확인하시는 게 불가능한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20 정도에서 이 정도만. 그래서 이 캐시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이제 셀프 콜리전 한번 해볼게요. 셀프 콜리전 하는 순간 지금 엄청 이제 느려지죠. 그래서 나중에 작업하실 때 확인하는 게 되게 불편하실 경우가 생기는데 실은 나중에 이 정도 계산보다 더 느려지는 경우도 많고 이러면은 프레임 단위로 확인해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빨리 움직이고 느리게 움직이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캐시 가면은 캐시 모드 체크해 주시고 캘큘레이트 캐시 누르시면은 이제 112MB 소모된다. 그래서 진행하겠냐라고 하면은 예스 누르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캐시 모드는 정확히 뭐냐면은 지금 이 컴퓨터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줘가지고 한번 이제 그 움직이는 값들을 다 저장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만 해도 좀 오래 걸리죠. 이 캐시가 전부 다 구워지면은 계속 돌려도 렉이 하나도 안 걸리고요. 되게 부드럽게 보입니다. 또 되게 오래 걸리네. 일단은 지금 클로즈까지 설명했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또 시뮬레이션 관련돼 가지고 아니면 다른 거? 아무도 없나요? 한번 아무나 물어볼게요. 혹시 선아님 혹시 시뮬레이션 기능 써본 적 있으신가요? 전에?
어떤 시뮬레이션이요? 그냥 아무거나 시뮬레이션이요. 리지드 바디나 클로즈요. 클로즈는 자주 썼어요. 아, 진짜요? 음, 뭐, 제 설명 너무 지루하시다는 분 있나요? 아, 지금 설명하면 저도 살짝 지루하긴 한데. 뭐, 설명이 좀 어렵거나 좀 그런 분 있나요? 일단은 없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지금 캐시 하나 만드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어, 다음 주차 때는 이제 바로 옥테인 갈 건데, 옥테인 관련해서 좀 렌더러 관련해서 뭐 배우고 싶은 부분 있나요, 다들? 원하는 부분. 뭐 예를 들어 나는 현실적인 렌더링을 좀 원한다.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이론 쪽을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던가 원하는 방향 있나요, 다들? 플레인 쓸 때 노드도 사용하시나요? 네, 뭐 나중에 사용하면 필수적으로 노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면 나중에 노드를 할 때 그 기능들이 막 범프나 디스플레이스먼트나 그런 음, 게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조금 좀 개념 같은 걸 음, 배우고 싶어요. 개념이요. 네. 네, 저도 노드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혼자 공부하긴 조금 어려워서. 아, 텍스처 그런 거 관련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또 있나요? 다나님이나 현빈님, 다빈님? 자는 거 아니죠? 근데 캐시가 다 돼가지고 이제 엄청 부드럽게 되죠. 캐시가 됐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캐시를 되게 많이 씁니다.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렉이 많이 걸려서. 그래서 캐시 한번 굽고 이제 어디 한번 이제 다른 작업을 하거나 게임을 하시거나 뭐 쉬다 오시는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보통 진행을 하고요. 이 캐시는 아예 한번 이제 구워지다라는 개념이 좀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어, 이미 한번 시뮬레이션을 거친 상태에서 그 시뮬레이션을 한번 고정시켜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충돌 물체를 이렇게 움직여놔도 그 해당 시뮬레이션 값 그대로 계속 움직이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수정을 한 번이라도 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구워 주셔야 돼요. 이 캐시를. 다시 캘큘레이트 캐시 하셔야 되고요. 임티 캐시 하면 그 캐시 지워지고요. 뭐 세이브 하셔가지고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벨트 하나 배울 건데 오늘은 깃발 하나 만드는 거 예제로 하나 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깃발을 하나 실린더를 크게 만들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깃봉을 하나 만들고요. 이렇게 좀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깃발 천 하나 꺼내 주시고요. 오, 벌써 만들어졌죠, 깃발 모델링.
한번 Alt G로 묶어서 그냥 이제 깃발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태그를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니까 미리 좀 세그먼트 값도 늘려줄게요. 한 이 정도로. 웬만하면 정사각형으로 맞춰주는 게 좋고요. 늘어났죠? 한번 혹시 띄워줄게요. 확인해야 돼가지고. 일단은 이 벨트 태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기봉에다가 기봉과 여기하고 여기를 붙여줘야 되는데 붙여주는 기준점은 이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 이제 메이크 에디터블 해야지 클로즈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메이크 에디터블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좀 제가 메이크 에디터블 해서 루프 패스컷을 좀 넣겠습니다. 좀 닿을 부분들 깃발하고 그리고 이 기천이 되겠고 이 기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깃발 기천에다가 시뮬레이션 태그에서 클로즈 벨트를 넣으시면 되고요. 벨트를 넣으시면은 벨트 온, 그래서 벨트를 이어줄 물체를 넣으라는데 이제 이거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셋 눌러볼게요.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이제 그 포인트 셀렉을 안 해줬기 때문이고요. 이거를 한번 이거 메이크 에디터블 안 했네. 네. 밑에 바닥 해버렸네. 네. 메이크 에디터블 하시면은 이제 점이 나오고요. 이 점을 한번 선택을 하셔가지고 맞구나. 응? 한번 일단 해볼게요. 반대였나? 반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어허. 응? 원래 뒷선은 어떻게 한 거였지? 혹시 이거 해보신 분 있나요? 원래 이게 돼야 될 텐데 아마. 기본 오브젝트가 이게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아, 클로즈를 안 넣어서 그런가? 아, 네. 클로즈를 안 넣어서 그렇네요. 클로즈 태그를 먼저 넣으시고 벨트를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봉이 이어질 부분을 이제 이 포인트들을 드래그해서 특히 봉에다가 이제 셋을 하면은 이 노란색 표시로 되죠. 이어졌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제 원래 이게 붙어 있어야 되니까 이걸 좀 빼고 붙어준 상태에서 다시 놓고 다시 한번 셋 누를게요. 그러면은 재생하면 일단 이렇게 되고요. 바람 부는 방향을 한번 제가 임의로 좀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천이 많이 이제 지랄 맞은데 쉽게 말해서 이제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이 개수를 좀 더 강하게 줘서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럼 좀 천 제재 같아졌죠 이제 좀. 그리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Shift C에서 클로즈 설페이스 이거 사용하시고 가능하다면 서브 디비전도 한 번 더 먹이셔서 두께도 한번 줘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되게 좀 잘 만든 퀄리티는 아닌데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깃발 만드실 수 있어요. 좀 더 옳고 네. 뭐 이 기봉에도 이제 콜리전을 부딪히려면은 여기다가 이제 시뮬레이션 태그에다가 클로즈 콜라이더 걸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깃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뭐 여기 아예 이어 붙이시려면은 점선을 다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곧바로 옥테인 렌더 넘어가고 텍처도 하니까 자신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이 좀 만든 오브젝트 몇 개가 있으면은 좋겠다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자기가 시네마 4D로 만든 오브젝트 좀 몇 개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삭제하지 마시고 자기가 만든 거 그걸 통해서 렌더 작업까지 진행해 보고 그리고 저희 선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텍스처 맵에 대해서 좀 이론적으로 뭐 범프나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그런 거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이해 안 되는 거 있나요? 다들? 이거 깃발 만드는 거는 과제로 내드릴게요. 네, 하실 분들은 하시면 좋겠고요. 뭐 다 만드시면은 다음 주에 또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걸로 할게요. 다음 주에는 시네아 4D로 그동안 뭘 하셨는지 그래도 한 번쯤 다 확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이해되셨나요? 네. 네. 이것도 영상 올려주시는 거죠? 아, 네. 영상 네. 녹화 좀 잘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녹화는 해뒀고요. 다비님, 이해 되셨나요? 잘 이번 거? 네. 아, 진짜요? 네. 진짜요?
네. 네네. 아, 뭐 다들 마이크를 꺼놓으니까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 도통. 다음 주부터는 저희 화면 공유 다 같이 키는 걸로 할까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옥테인이 없는데 괜찮나요? 네, 뭐가 없다고요? 옥테인이 없다고요? 아이 그럼 레드 시프트 키시면 되죠. 아, 네. 네. 아니 서로 뭘 하고 있는지 이 염탐하는 재미도 있어야지 이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서. 다나님은 어 옥테인 렌더 사실 건가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일단은 어 뭐 연 단위로 끊으면은 싸긴 싼데 뭐 그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한 달만 끊어 보시고 체험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그 체험판 버전도 있어요. 체험판 버전은 아마 30일 제한에 그 이상한 워터마크 박혀져 있을 텐데 그걸로 사용하셔도 돼요. 네, 체험판 버전도 있으니까. 혹시 어디서 다운 받을 줄 아세요? 옥테인 랜더? 그, 오토이? 아, 네, 거기, 맞아요. 네, 거기 네 회원가입하시고 아마 체험판 버전도 있을 테니까 거기로 하시면 되고요. 그 적용하는 방법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또 바뀌었는데 아마 앱 데이터 윈도우 R 버튼 누르시고 들어가시면은 넥슨에 이제 시나포디 R 자기가 깐 버전 그 폴더가 있을 거예요. 그 저 같은 경우에 좀 두 개나 있는데 이 폴더인가 보네. 이 플러그인스 폴더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플러그인 설치가 안 된 사람은. 그러면은 이 문자 그대로 소문자로 S 붙여가지고 플러그인스 폴더 하나 만드신 다음에 이 폴더 안에다가 네, 그 옥테인 파일을 넣으시면 돼요.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C4D 옥테인 R25 XDL64 이게 옥테인 파일이거든요. 이거 파일 넣으시면은 적용이 아마 될 거예요. 적용이 되고 익스텐션에서 이 플러그인스에 뭐 옥테인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까지 해보고 여기도 옥테인이 있죠. 그것까지 한번 확인해서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스터디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